때 최대가 되려면 얘는 클수록 좋고 얘는 작을수록 좋아요. 그럼 베타 중에 큰 놈은 누굴 골라? 얘를 고르고 알파 중에 작은 놈은 얘를 고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파이분의 12, 24분의 43파이, 24분의 5파이, 그러면 1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올해 수특 좀 열심히 풀어본 사람은 별로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22번 작년 수능을 좀 그래도 멋지게 잘 바꾸셨어요. 비슷한 양식의 문제인데 22번 아이디어가 좀 중요해. 잘 봐요. fx는 0과 2를 지나가는 이런 함수야. 이게 fx야. gx는 3참수니까 뭐가 뭔지 몰라요. 너무나 자유롭게 너무 많은 게 등장할 수 있겠지. 그런데 가는 hx는 fx 아니면 gx를 매 순간마다 선택하래. 그런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어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gx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면 나는 뭐 이렇게 갈아타는 환승역에서 이렇게 갈아탈 수는 있지. 이렇게 갈아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아래 거를 타겠다 이렇게 갈아탈 수도 있고 아니면 안 갈아타겠다 해도 되고요. 갈아타야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가조건은 그냥 fx 아니면 gx를 그 환승역에서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hk 곱하기 hk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거기다 동그라미 별표를 쳐. 개수는 3개야. 범위가 아니라 개수라는 게 중요해. 범위가 아니라 개수야. 개수라는 게 중요해. hk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놈이 k 개수래. 정수도 아니야. 작년 수능은 정수였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실수야. 실수 k 개수가 3이래. 이상하지. 이건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는 거잖아. 부호가 바뀌거나 아니면 0이 되는 놈이 k가 개수가 3개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봐봐. 만약에 내가 k를 요렇다고 해봐. k를 여기를 잡았어. 그럼 k 플러스 1은 이쪽에 있겠지? 그럼 얘랑 부호가 딱 반대지. 그러면 이것도 되고 그 옆에 살짝 옆에도 되고 살짝 옆에도 되고 살짝 옆에도 되니까 k가 무수히 많아져. 무수히 많아지지. 무수히 많아지니까 k 개수가 3개라는 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면 안 돼. 부호가 반대가 되면 조금이라도 되면 무수히 많아지거든. 그치? 부호가 반대가 되면 어느 곳에서 반대가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 만약에 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가면 이렇게 계속 반대가 되는 게 무수히 많아지지. 그래서 3개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어때야 되느냐? 부호가 반대면 안 되고 이 0보다 작다는 함정이야. 0인 놈만 가능한 거야. 0인 놈만 가능해. 그럼 0인 놈만 가능하려면 내가 이렇게 그렸어. 0, 2. 근데 아까 환승역에서 갈아타야 된다 그랬지? 근데 0인 놈만 갈아타니까 0부터 2까지는 0보다 커야 돼. 0보다 작으면 어떤 놈을 선택해도 무조건 0보다 작은 놈이 발생하니까 무수히 많아진다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3참수가 예를 들면 여기서 0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가면 되지. 초창기수가 1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0에서 중근이면 안 되잖아. 밑으로 내려가니까 안 돼. 그러면 중근을 2에서 가질 수도 있지. 이렇게. 아니면 안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졌다라고 치면 이렇게 되겠지. 안 가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대신 말했잖아. 환승해야 된다고. 환승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걸 환승하면 밑에 있는 걸 환승하는 순간 무조건 곱하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데 그게 무수히 많아져서 안 된다고. 그럼 무조건 우리는 이렇게 환승하고 여기서 환승해서 이 부분을 갈아타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이거든 아무거나 일단 해봐야지. 이거든 해봐야지. 이걸지는 몰라. 그치? 여기서는 이렇게 탔으면 이렇게 갈아타야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지? 이렇게 가야 돼. 그치?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요럴 때에는 내가 요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까지 생각하면 이제 거의 다 푼 거야. 요게 아주 나이스한 조건인 것 같아요. 출제하시는데 머리를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를 볼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적분한 게 26이다. 그럼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요 2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2차 함수 적분을 하면 요 계산 어렵지 않으니까 계산하면 18이 나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산한 게 얼마여야 돼? 8이 나와야 26이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가 26이잖아. 여기가 8이 나와야 돼. 근데 이렇게 되면 이 3차 함수는 뭐야? gx는 2에서 중근이가 되니까 x 빼기 2의 제곱 x인데 이걸 내가 0부터 2까지 요거 적분하면 뭐가 돼? 적분 공식 있잖아. 그지? 적분 공식 써보면 얘가 8이 나오지 않아. 그래서 이 그림이 틀려. 이건 뭐 계산해도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놓고 풀어야 되지. 얘를 누군지 모르니까 P라고 할게요. P라고 할게. 그러면 fx는 x 빼기 2고 gx는 x 빼기 2, x 빼기 p지. 그치? 그런데 그런데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또 여기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마이너스 3부터 0까지는 아까 18이라면 여기가 18이야. 그럼 여기까지가 8이 나오는 걸 계산해봐야지. 요걸 계산해봐야지. 0부터 2까지 요놈 전개해서 x 세제곱 빼기 p 플러스 2의 x제곱 2px를 적분했더니 8이 나오려면 p가 얼마입니까? 7이 나와. 요거 그냥 전개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산을 해봐야 돼. 그치? 그럼 7이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요놈과 요놈이 이제 다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도 봐야지. 다시 만날까 안 만날까. 근데 얘가 3차 함수니까 얘는 2차 함수고 얘가 언젠가 이렇게 추월해서 다시 만나게 되거든. 그래서 요놈을 다시 연립해 보면 얘랑 x 빼기 2, x 빼기 7 해보면 이렇게 약분하면 아 x가 언제 만나? x가 8일 때 다시 한번 만나. 그러니까 정확한 그림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0, 2, 얘가 7로 출발하지만 얘가 8일 때 다시 만난다는 거 보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네.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뭐야? 얘가 어때야 돼? 여기서는 환승할 때 위에 거 해야 되지. 위에 거 여기서도 이렇게 가야 되지. 그 다음에 이거냐를 우리가 따져줘야 돼. 이거냐를 따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조건이 뭐야? H10이 80보다 크다잖아. 그런데 내가 얘를 선택하면 10을 넣을 때 딱 80이야.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아니라 여기서 3차 함수를 선택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hx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겠다. 그치? hx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hx라고 하는 놈은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x 빼기 2를 선택할 거고 x가 0 이상 2 이하일 때는 저 3차 함수를 선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7일 때는 x 빼기 2를 선택할 거고 그치? 2차 함수 그 다음에 x가 7이 아니라 저희 8에서 만났죠? 8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다시 3차 함수를 선택할 거다. 번갈아 선택한다. 그래서 1은 어디다 넣을까? 여기다 넣고 5는 여기다 넣고 9는 여기다 대입해서 더하면 H1은 얼마야? 1은 6이 나와. H6은 6, 4, 24 H9는 여기다 넣지? 9, 7, 2, 126 다 더하면 156이 나오게 됩니다. 수원수투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계산이
한 8번, 9번 때부터 계산이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 계산 실수를 안 해야 돼요. 다시 복습할 시간은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수능 특강에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랑 아이디어가 좀 비슷한 문제들도 있었으니까 사관학교 기출 문제도 푸는 거 좋지만 당연히 풀어봐야겠죠. 사관학교 출제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중요하니까. 그런데 뭐도 생각해야 된다? 최근 교평수도 풀어보시고 수능 특강 수능완성도 풀어보시고 요새의 출제 경향들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확통이랑 미적분은 또 순차적으로 찍어서 올릴게요.